옛 지혜로 배우는 현대 난방법. 오늘 이렇게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문득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어릴 적 1960년대에는 어떻게 이 추위를 견뎠을까요? 지금처럼 첨단 보일러도 없고 단열재도 부족했던 그 시절의 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간구조와 주거환경을 연구해온 김태환 박사입니다. 그 시절 우리 조상들은 온돌이라는 놀라운 난방 방식과 생활 속 작은 지혜들로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20년간 주거환경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그 옛 지혜가 현대 아파트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난방비가 부담스러운 시기에 60대 이후 시니어분들은 추위에 더욱 취약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렸을 적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엎드려 어머니가 깎아주시던 귤을 까먹던 그 훈훈한 기억을, 온몸이 따뜻하던 온돌방의 그 평화로움을, 그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깊은 안락함과 건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보일러를 아무리 세게 틀어도 찬 기온은 여전히 집안을 맴돌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우풍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매달 고지서를 받아보면 가스비는 또 얼마나 올랐는지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드실 겁니다. 돈은 돈대로 쓰고 몸은 몸대로 시린 이 난방의 모순을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조상들이 알고 있던 단열의 지혜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난방비 절약법이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통해 잃어버린 겨울의 온기를 되찾고 건강까지 지키는 진짜 난방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우풍의 정체와 조상들의 해법.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일까요? 바로 우풍입니다. 우풍이란 무엇입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따뜻한 공기가 빠져나가고 찬 공기가 들어오는 현상입니다. 이 우풍이 온돌방의 열기를 보일러로 만든 따뜻한 공기를 순식간에 밖으로 쫓아내는 주범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집들은 나무와 흙으로 지어져서 단열이 지금보다 훨씬 취약했습니다. 그런데도 조상들은 이 찬바람을 완벽하게 다스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공기의 흐름을 읽는 지혜에 있었습니다. 옛 조상들은 문틈과 창문 틈새에 문풍지를 정성스럽게 발라 공기가 새는 것을 막았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두꺼운 속리불을 문에 걸어서 공기의 흐름을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단순한 방법이죠? 문풍지 한 장, 속리불 한 채. 그런데 바로 이것이 난방비 제로의 비밀이었고 아랫목의 온기를 지키는 단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현대식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그 지혜를 완전히 무시한 채 수많은 틈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문과 현관문의 고무 패킹은 오래되어 갈라지고 닳아버렸습니다. 특히 복도식 아파트의 경우 현관문 틈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보일러로 데운 따뜻한 공기를 전부 밖으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파트 현관문과 창문이 바로 조상들의 지혜를 무시한 채 여러분의 돈을 버리고 온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난방의 배신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조상들의 단열 원리. 자, 그럼 우리 조상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 추위를 이겨냈는지 그 단열의 지혜를 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열을 만드는 것보다 있는 열을 보존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옛날 어머님들은 마당에 눈이 쌓이면 집안 온도를 더욱 신경 쓰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깥 공기가 차가워질수록 집안의 열이 더 빨리 빠져나간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지혜는 겹겹의 단열입니다. 여러분, 한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것이 두꺼운 옷 한 벌보다 훨씬 따뜻하다는 것,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열의 기본 원리입니다. 옛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호지에 문풍지를 여러 겹 바르고 그 위에 또 종이를 덧대고 창문에는 두꺼운 속리불까지 걸었습니다. 이 속리불 한 채가 외부의 찬 공기를 완벽하게 막아주었고 온돌방의 따뜻한 공기가 밖으로 새나가는 것을 막는 방파제 역할을 했던 겁니다. 두 번째 지혜는 습도 조절입니다. 방이 건조하면 어떻게 됩니까? 체감 온도가 훨씬 낮아집니다. 게다가 건조한 공기는 호흡기를 자극해서 감기에 걸리기도 쉽습니다. 옛 어머님들은 이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뜨거운 방바닥에 젖은 수건을 깔아두거나 밥을 지은 뒤 남은 숭늉을 방 안에 두어서 자연스럽게 습도를 조절했습니다. 여기에는 과학적 원리가 있습니다.
공기 중에 수분이 많으면 열을 더 오래 간직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실내 온도를 2도에서 3도 정도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상들의 지혜는 단순한 미신이나 옛날 풍습이 아니었습니다. 공기의 성질과 연력학을 이용한 과학이었던 겁니다. 온돌방의 열기가 오래도록 아랫목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단열과 습도 조절의 융합 덕분이었습니다. 현대 아파트에 적용하는 우풍 방어법. 자, 그럼 이제 이 조상들의 지혜를 현대 아파트에 어떻게 적용해야 난방비 폭탄을 막고 건강까지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의 첫 번째 과제는 현관문을 지키는 것입니다. 옛날의 문풍지를 대신해서 우리는 훨씬 더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 창문에 에어캡을 붙이는 것입니다. 에어캡, 흔히 뽁뽁이라고 부르는 그것 말입니다. 에어캡은 공기층을 이용해서 열이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현대판 문풍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단순히 창문에 대충 붙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창틀과 유리가 만나는 틈새까지 완벽하게 막아줘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에어캡을 붙일 때는 창문 유리면을 깨끗하게 닦은 다음 물을 약간 뿌리고 에어캡을 밀착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자리는 투명 테이프로 꼼꼼하게 고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는 열의 양을 절반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 현관문과 창문 틈새를 막는 것입니다. 특히 복도식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꼭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현관문과 문틀 사이에 작은 틈으로 들어오는 찬 공기가 집안의 따뜻한 공기를 전부 복도로 밀어내는 역류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난방비의 진짜 주범입니다. 낡은 고무 패킹이 있다면 즉시 제거하고 새 것으로 교체하세요. 문이 닫히는 부분에는 비자형 문풍지나 고밀도 스펀지를 사용해서 공기의 흐름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이나 홈센터에 가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몇 천 원에서 만 원 정도면 충분히 구입할 수 있으니 이 작은 투자로 난방비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현관문 단열 커튼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십니까? 옛날 어머님들이 문 앞에 두꺼운 속리불을 걸어두시던 것을 바로 그 지혜를 현대식으로 재현하는 겁니다. 현관문은 아파트 단열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아무리 문풍지를 붙여도 금속으로 된 현관문 자체가 차갑게 식으면 그 차가운 기운이 집 안으로 퍼져나갑니다. 현관문 앞에 두꺼운 암막 커튼이나 단열 재질의 커튼을 설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현관문 자체가 차가워지는 것을 막고 문을 열고 닫을 때 새어나가는 난방열까지 잡아줍니다. 이 단열 커튼은 옛 어머님들이 문 앞에 속리불을 걸었던 그 지혜를 현대적으로 계승한 것입니다. 설치도 간단합니다. 현관문 위쪽에 커튼 레일을 달거나 돌출형 봉을 설치하고 커튼을 걸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방어술만 제대로 실천하셔도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집안의 우풍을 90% 이상 잡을 수 있고 체감 온도를 3도 이상 올릴 수 있습니다. 우풍이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보일러를 덜 돌려도 됩니다.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훨씬 적은 에너지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조상들의 지혜가 현대인의 지갑과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온돌의 순환 원리와 보일러. 자, 이제 조상들의 지혜를 난방열을 만드는 근원, 바로 보일러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 온돌의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순환의 지혜였습니다. 아궁이에서 뗀 불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방바닥 전체를 한 바퀴 크게 돌아서 굴뚝으로 빠져나가기 직전까지 열을 최대한 머금는 구조였습니다. 열이 밖으로 새지 않도록 설계된 정교한 순환 구조 덕분에 방바닥은 고루 따뜻했고 땔감도 아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대 아파트 보일러는 이 순환에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특히 몇 년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방이 있거나 거의 들어가지 않는 방이 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 방의 난방 배관을 통과하는 난방수가 차갑게 식어버려서 전체 보일러 순환의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혈액순환과 비슷합니다. 건강한 피가 심장에서 나갔는데 발끝에서 차갑게 식은 채로 돌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심장에 부담을 주고 전체 몸의 순환이 나빠지죠. 난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범은 바로 이 막힌 순환입니다. 보일러를 계속 돌려도 방이 따뜻해지지 않고 가스비만 계속 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일러를 난방열을 만드는 기계라고 생각하시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보일러는 난방수를 순환시키는 기계입니다. 이 관점의 전환이 정말 중요합니다. 조상들이 온돌의 흐름을 살폈듯이 우리는 보일러 속 난방수의 흐름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보일러 순환 관리로 난방비 줄이기.
그렇다면 난방수가 막힘없이 순환하도록 만들어서 난방비를 30%나 절감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일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보일러를 켜기 전에 분배기 밸브를 확인하십시오. 난방 배관은 집안의 각 방으로 물을 보내고 받는 분배기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는 화장실이나 주방 싱크대 아래 혹은 베란다에 이 분배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는 방에 밸브를 잠가두셨다면 그 방의 난방수가 멈춰서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찬물이 순환계 전체의 효율을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원칙은 이렇습니다. 모든 밸브는 반드시 열어두고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방이라도 난방수는 순환시켜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보일러를 자주 껐다, 켰다 하는 것보다 낮은 온도로 계속 순환시키는 것이 훨씬 저렴합니다. 이것이 온도의 순환 원리를 보일러에 적용한 핵심입니다. 두 번째, 보일러 난방수 온도와 압력을 확인하십시오.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는 난방수 온도에 달려 있습니다. 너무 낮은 온도로 설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가 계속 돌아가면서 가스비만 잡아먹습니다. 60대 이후 시니어분들께는 50도에서 60도 사이가 가장 효율적입니다. 이 온도면 충분히 따뜻하면서도 에너지 낭비가 적습니다. 또한 난방수 압력도 중요합니다. 보일러 화면을 보시면 압력계가 있을 겁니다. 이 압력이 0.8바에서 1.5바 사이에 있어야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합니다. 압력이 너무 낮으면 순환이 안 되고 너무 높으면 보일러에 무리가 갑니다. 압력이 낮다면 보일러 하단의 급수 밸브를 열어서 물을 보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수시로 확인해도 보일러의 수명과 효율을 모두 잡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외출 모드의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잠깐 집을 비울 때 외출 모드를 사용하면 난방비가 아껴질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외출 모드는 사실 동파 방지용으로 최소한의 난방만 하는 기능입니다. 집이 차갑게 식은 상태에서 다시 온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될까요? 보일러가 무리하게 가동되어서 오히려 가스비를 더 많이 소모하게 됩니다. 며칠 이상 집을 비우지 않는 한 차라리 평소보다 2도에서 3도 낮은 온도, 예를 들어 18도 정도로 계속 돌리는 것이 난방수 순환에도 좋고 가스비도 아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도의 순환 원리를 현대 보일러에 적용한 지혜입니다. 전기장판 사용의 주의점. 자, 이제 현대 겨울 난방의 또 다른 상징, 우리의 아랫목을 대신하는 전기장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전기장판에 의존하십니다. 그런데 잘못된 사용은 오히려 조상들의 아랫목 지혜를 배신하고 건강을 해치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전기장판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특정한 방식으로 사용하면 뇌졸중 위험이 3배나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저온 화상입니다. 전기장판은 아무리 온도를 낮춰도 장시간 피부에 직접 닿으면 40도에서 50도 사이의 낮은 온도에서도 심각한 화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옛날 아랫목은 어땠습니까? 온기가 방 전체를 골고루 데웠습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은 열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 피부의 수분을 빼앗고 세포를 손상시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 감각이 둔해져서 화상을 입어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이를 피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기장판 위에 얇은 이불 대신 두꺼운 순면 패드나 요를 깔아서 열이 체온에 균일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은 전자파입니다. 특히 복사열을 사용하는 일부 구형장판은 높은 수준의 전자파를 방출합니다. 잠자는 동안 전자파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어떻게 될까요? 면역 체계와 호르몬 균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트 위에 두꺼운 이불을 깔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전원을 끈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입니다. 옛 조상들이 아랫목에 누워 체온을 보존하되 직접적인 불에 닿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는 전기장판의 열을 간접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전기장판을 미리 켜서 이불을 데운 다음 잠들기 30분 전에 전원을 끄고 주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난방비도 아끼고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습도 관리와 체온 유지.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실내 습도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조상들의 지혜에서 습도 조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렸죠? 현대 아파트에서도 이것은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겨울철 실내가 건조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일러를 돌리면 공기가 데워지면서 상대 습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건조한 공기는 우리 몸에서 수분을 빼앗아가고 체감 온도를 낮추며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적정 습도는 40%에서 60% 사이입니다. 이 범위를 유지하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고 감기나 독감 같은 질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대 아파트에서 습도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습기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요즘은 저렴한 가격에 좋은 가습기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틀어놔도 전기세는 얼마 나오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옛날 어머님들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빨래를 실내에 널어두거나 젖은 수건을 라디에이터나 보일러 근처에 걸어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화분을 키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식물은 증산작용을 통해 공기 중에 수분을 방출하고 동시에 공기를 정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 물을 자주 끓이는 것입니다. 국물 요리를 하거나 차를 끓이면 자연스럽게 실내 습도가 올라갑니다. 옛날 어머님들이 방 안에 숭늉을 놔두셨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습도 관리와 함께 중요한 것이 바로 체온 유지입니다. 의학적으로 체온이 1도만 떨어져도 면역력이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기초 체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한복 입기 방식을 생각해보세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으면 옷과 옷 사이에 공기층이 생겨서 보온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실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내복의 가디건, 그 위에 조끼를 입는 식으로 겹쳐 입는 것이 훨씬 따뜻합니다. 특히 목과 손목, 발목을 따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 곳은 혈관이 피부 가까이 지나가는 곳이라 열 손실이 크기 때문입니다. 목도리, 손목 토시, 두꺼운 양말을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체감 온도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난방 전략.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상들의 난방 지혜를 현대 아파트에 적용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우풍을 막아 열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창문에 에어캡을 붙이고 현관문과 창문 틈새를 문풍지로 막고 현관문에 단열 커튼을 설치하는 것. 이것만으로도 난방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보일러 난방수의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분배기의 모든 밸브를 열어두고 적정 온도와 압력을 유지하며 외출 모드보다는 낮은 온도로 지속 가동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셋째, 전기장판을 안전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꺼운 패드를 깔고 잠들기 전에 전원을 끄며 장시간 직접 접촉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실내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체온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젖은 빨래를 널고 옷을 여러 겹 입어 체온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4가지를 모두 실천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난방비를 3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우풍을 막고 순환을 개선하면 같은 온도를 유지하는데 훨씬 적은 에너지만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체감 온도가 3도에서 5도 정도 올라갑니다. 우풍이 없고 습도가 적정하면 실제 온도보다 훨씬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셋째,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적정 온도와 습도는 면역력을 높이고 호흡기 질환과 심혈관 질환을 예방합니다. 특히 60대 이후 시니어분들에게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넷째, 수면의 질이 좋아집니다. 너무 건조하거나 너무 더운 환경이 아니라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유지되면 깊은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 분석. 자, 그럼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면 경제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겨울 3개월간 난방비가 평균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집은 70만원이 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창문과 현관문 단열로 약 10만원, 보일러 순환관리로 약 8만원, 습도 관리와 체온 보존으로 약 5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합치면 겨울 한철에 약 20만원에서 25만원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에어캡, 문풍지, 단열 커튼을 모두 구입해도 3만원에서 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한철만 지나도 투자 비용을 훨씬 넘어서는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자재들은 한번 설치하면 몇 년은 사용할 수 있으니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더 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건강입니다. 적정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면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크게 줄어듭니다. 병원비와 약값을 생각하면 이것도 상당한 경제적 효과입니다. 세대를 넘어 전하는 지혜. 우풍을 막고 순환을 살피고 습도를 조절하고 체온을 보존하는 것. 이 4가지 원칙은 조상들의 온돌 지혜를 현대 보일러에 적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하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경제적 여유입니다. 난방비 30% 절감은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한 달에 10만 원이면 1년에 40만 원입니다. 이 돈으로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여행도 다니실 수 있습니다. 둘째, 건강입니다. 적정한 온도와 습도는 면역력을 높이고 호흡기와 심혈관을 보호합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체온 1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따뜻한 집에서 건강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셋째, 환경 보호입니다. 에너지를 아끼는 것은 지구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는 것입니다.